포탄 수십여 발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이 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의 비. 폭파! 60년간 잠자고 있던 불발품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급증하는 폭탄 테러 위험.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 일촉즉발의 위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공군 EOD. 일이 잘못되더라도 저 하나 희생으로서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특명, 폭발물을 제거하라. 죽음보다 더한 공포 속에서 폭발물과 사투를 벌이는 공군 EOD 대원들의 목숨을 건 작전이 시작된다. 강원도에 주둔한 제8 전투비행단. 우리의 공예를 책임지는 보람의 활공이 펼쳐진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북의 도발과 국제 테러범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공을 수호하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군. 공군의 전투력 증진을 위한 사격 훈련이 실시되는 강원도 필승 사격장. 무서운 기세로 우리 전투기가 영공을 가른다.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 폭탄 투하.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한다. 계속되는 실전 대비 사격 훈련으로 우리 공군의 전투 비행단은 자타공인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한다. 최강 전투력의 전투 비행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있다. 공군의 사격 훈련을 예의주시하는 시선. 우리 전투기가 사격 훈련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넘버원 공군 EOD 대원들이다. 있는 것으로 추정되니까 오늘 탐색을 들어감에 있어 그 좌우측으로다가 20mm도 주의해 가면서 그 폭탄까지 가게 되면 바로 콜을 해서 그 식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항공기로부터 폭탄이 투하가 되면 장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또 뭐 정기적인 거 이런 환경적으로다가 터질 수 있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전투 비행단의 사격 훈련이 끝나고 공군 EOD 대원들의 본격적인 임무 수행이 시작된다. 이게 MX22 장비인데 이게 송신기고 이게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보내서 얘가 받아서 폭약을 터뜨려 준 거예요. 내관을, 전개 내관을. 이들의 주요 임무는 공군 사격장 내에 투하된 불발탄 제거 작업. 우리 공군의 안전과 직결된 임무이다. 항공탄의 경우 공중에서 투하하는 특성상 탄은 물론 파편들이 사방 1km 이상 퍼지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훈련장으로 가는 길목에서부터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발사 후 터지지 않는 불발탄의 경우 아무리 작은 소구경 탄약도 그 위력은 엄청나다. 지금서부터 저기 실무장 끝까지 그 불발탄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사격하는 게 20mm 기총하고
MK82 라이브 폭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서부터 진입하면서 대단히 조심해서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해서 진입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서 저희가 지나가지 않은 길은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면서 또 차량도 해줬으면 고맙겠고. 공군 사격 훈련장에서의 불발탄의 경우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황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지금 이게 20mm HI인데 항공기에서 발사해서 터지는 실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터지고 불발이 된 편입니다. 언제든지 충격을 받으면 장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보관했다가 다시 처리를 합니다. 다음 사격 훈련이 있기 전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탓에 이들은 보다 신속 정확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소구경 탄약부터 초대형 미사일까지 공군 EOD 대원들은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모든 탄에 대한 수색과 해체 및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군 EOD 대원들의 본격적인 불발탄 탐색과 처리 작업이 시작됐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능선 있지? 이거 타고 쭉 가봐. 그쪽에 저기 엊그저께 M151을 많이 쌌거든? 그래서 저기 지금서부터 한 100m 정도? 그쪽에 많이 쌌다고 그러니까 그쪽 한번 봐주라고. 가파르게 깎인 능선은 전투력 강화를 위해 우리 공군이 얼마나 쉼없이 훈련을 해왔는지를 말해준다. 동료 대원들의 훈련 흔적을 쫓아 EOD 대원들이 작업을 수행한다. 첫 번째 탄을 발견했다. 훈련장 불발탄의 경우 탄의 외형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미 탄약으로 판단이 돼서 그냥 두고 다음에 실습할 때 한번 표식을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발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대원은 발길을 옮긴다. 공군 EOD의 활동은 한국 전쟁 직후 시작됐다. 공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불발탄에 대해 탐색과 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불발탄은 작은 충격이나 전기적 영향에도 쉽게 폭발한다. 불발탄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사격 훈련이 계속될 경우 불발탄으로 인해 우리 전투기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해체 및 방면 뒤에 이제 구성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탄체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같습니다. 날개 쪽 봐봐, 날개 쪽. 네. 공군 EOD 대원들은 동료 공군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언제 터질지 모를 폭발물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탄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불발탄의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 라이브나. 해체와 라이브나. 살아있는 탄일 경우 이동이나 해체는 절대 금물. 이처럼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폭약을 이용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터트리십니다. 예, 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예,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터뜨립니다. 공군 EOD 대원은 보통 2인 1조로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한다. 불발탄 처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온 C4 플라스틱 폭약을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폭파시킨다. EOD1, EOD3 고해. 최종 회로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맞아. 회로 점검과 수신기 부착만이 남았다. 최종 회로 점검 이상 없습니다. 수신기 부착하겠습니다. 맞아. 폭발물 처리의 마지막 작업은 혼자서 진행한다. 폭발 등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대원이 사후 처리 등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4시 54분부로 수신기 아밍 완료됐습니다. 라디오 카피 철수. 믿을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 목숨을 건 혼자만의 사투를 펼치는 것이다. 기폭 처리 준비 완료됐습니다. 렌즈에 들어와 있는 인원들 없죠? 맞아, 없습니다. 카피했습니다. 불발탄의 살상거리 안에 인명이 없다는 최종 확인까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불발탄을 폭파시키는 일뿐이다. 코타 에코. 이들의 하루 작업이 긴장감 속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 왔다. 기폭 처리 작업 실시하겠습니다. 시스템 코드 입력.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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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리 하나에 다 모든 게 다 사라지니까 또 저희 고생한 만큼 또 저 소리가 즐거운 것 같습니다. 또 저 소리를 좋아하고. 네. 공군 EOD에 긴급 출동 상황이 접수됐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전달하겠습니다. 세대 알파 남바스 항공기 에머전시 행합니다. 항공기 외장은 M. 지금 출동 말하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자, 이상사. 항공기 허가 남았어 에머전시사. 예. 올라. 갑작스러운 부대 내 출동 명령. 그 어느 때보다 긴급히 출동하는 EOD 대원들. 저는 항공기 에머전시 사항으로요. 지금 홍 오더너스라고 지금 실사격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그거 무장 안전 조치 하러 나갔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 항공기에 탑재되는 폭탄은 50여 종. 항공기 탑재 시 모두 안전핀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다. 최대 2,000파운드급의 위력을 가진 이 항공포탄이 항공기에서 발사되지 않은 채로 착륙할 경우 아군의 항공폭탄이 아군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 공군 EOD 대원이 출동한 현장은 바로 우리 공군의 비행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공군 내 활주로.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항공기를 예의주시하는 EOD 대원. 보람의 눈이 다시 매서워지고 있다. 감이 지금 노드롭된 상태야. 풍선은 좌측에 있는 미사일이랑 안전 위치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챙기라고. 나는 우측을 또 들어갈 테니까. 작은 충격에도 항공기에 탑재된 미사일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 신속하게 미사일의 안전핀을 꽂아야 한다. 공군 EOD 대원의 손끝에 전투비행단 전체의 안전이 달려있다. 폭탄이 터지면 어떠한 다른 부품이 잘못했을 때보다 항공기나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의 위험한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된 무장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해주는 것이 아주 제일 급선무고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군 EOD 대원들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최강의 공군 EOD 대원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는 공군교육사령부. 장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탄체는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폭발물은 약 8,000여 종이 넘습니다. 자대에서 실습한 내용을 교육사에 와서 보수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육생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신탄종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다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테러범이 사용하는 급조 폭발물에 대한 교육도 강화됐다. 지금 여기 대합실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통해서 아이디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급조 폭발물이다. 국제 테러범들의 폭발물 테러는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우리도 북한 특수부대가 서울공항에 설치한 급조 폭발물로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급조 폭발물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급조 폭발물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휴대폰을 기폭 장치로 한 급조 폭발물이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파된 차량. 승용차는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돼버렸다. 이것이 도심 한가운데서 터진다면 피해 규모는 짐작할 수도 없다. 급조 폭발물 처리 실전 훈련 현장. 대원들은 급조 폭발물 처리를 위해 특수 제작된 방호복을 착용한다. 무게만 35kg. 혼자서는 착용조차 불가능하다. 방호복은 가공할 만한 폭발력으로부터 대원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또한 대원이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송풍 기능 및 송수신 장치도 장착되어 있다. 전반적인 차량들 다 점검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급조 폭발물은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곳곳에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원은 부비 트랩 탐지 도구를 이용해 부비 트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팽팽한 와이어에 연결된 것은 바로 압력 해제식 부비 트랩. 폭발물 해체에 앞서 부비 트랩을 해체. 본격적인 급조 폭발물 탐지가 시작된다. 목표물에 접근하면 폭발물이 설치된 상태. 주변에 있을지 모를 2차 폭파 위험 요소. 보이지 않는 기폭 장치 등을 육안으로 먼저 확인한다. 탐색을 마친 후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급조 폭발물의 처리 방식을 결정한다. 운전석 뒷좌석에 007 가방이 하나 놓여 있고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비 트랩을 안전하게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당김식으로 대원과 폭발물과의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차량 문에 기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대원은 차량 원격 개방 장치를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차문을 개방해야 한다.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급조 폭발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부터 내부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인 폭스레이를 설치. 위험물을 건드리지 않고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폭스레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스레이와 같은 원리로 급조 폭발물의 기폭 장치와 전력 장치, 그리고 전선의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 일단 여기 좀 배터리 있으니까 이걸 각도를 봐가지고 그 각도에서 쏠 수 있도록. 흔히 볼 수 있는 전지를 전력 장치로 한 폭발물이다.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안전지역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많은 자료와 훈련이 병행이 돼야 언제든지 그런 발견됐을 때 신속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잘 들어가 또. 사제 폭발물의 처리 원칙은 안전한 현장 폭파.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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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격이 아닌 물포총으로 폭파 시도. 물포총은 강력한 수압을 이용해
급조 폭발물의 폭약과 점화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장비다. 급조 폭발물의 경우 접근부터 탐색까지 전 과정에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는 곧 나와 동료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그마한 실수 하나로도 제 동료나 저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또 매뉴얼이나 T1나 보고 연습을 하고 숙지를 하고 그리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죠. 저희는 그 훈련이지만 실제 라이브 탄약을 갖고 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 속에 연이어 발생하는 폭탄 테러. 국제 테러범들의 폭탄 테러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북한을 비롯한 국제 테러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제 테러범들의 폭탄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특정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목숨을 내건 자살 폭탄 테러도 급증하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폭탄 테러의 증가로 전 세계는 공포에 떨고 있다. 급조 폭발물의 살상력 또한 날로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군에서는 급조 폭발물 처리를 위한 첨단 로봇을 도입했다. 공군 EOD가 도입한 F6A 무인 로봇. 원격 조종으로 급조 폭발물 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로봇은 3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물포총은 초속 182m의 속도로 압축된 물을 발사해 급조 폭발물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6개 트랙형 바퀴와 4개 보조 바퀴가 기동성을 더했다. 600m 이상 원거리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폭발물을 처리할 수 있다. 카메라에 지금 보조 트랙이 보이는데 보조 트랙을 전방은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여기까지. 방호복을 입고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대형 폭발물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실제 로봇을 이용 트렁크에 설치된 급조 폭발물을 처리해 보기로 했다. 로봇을 이용할 경우 폭발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 대원을 보호할 수 있다. 때문에 폭발물로부터 민간인은 물론 우리 대원의 안전까지 확보하게 된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상황에서 수압을 이용해 급조 폭발물을 폭파. 급조 폭발물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 이어지는 공군 EOD의 또 다른 급조 폭발물 대비 훈련.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급조 폭발물의 위력을 직접 실험해 보기로 한 것이다. 세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을 공격한 아프가니스탄 테러범의 급조 폭발물. 과연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지금 최신 EFP라는 그러한 그 테러를 하는 그 아이디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 험비 차량 같은 거를 옆에서 쳐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에 손상을 줘가지고 다른 그 인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급조 폭발물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실전 폭파 훈련. 설치 작업이 완료됐다. 약간 기대도 되고 어떤 효과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가 진행됐다. 폭파! 폭파!
폭파!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상상 이상의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급조 폭발물. 최강의 공군 EOD 대원들을 긴장시켰다. 이렇게까지 상상은 못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위력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사람들 자체가 사망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설치를 했지만 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선뿐만 아니라 그 레이저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다면 아마 설치한 사람 외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을까. 좀 더 교육을 좀 잘 해가지고 그 폭발물 처리 요원들한테 교육 효과를 좀 더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군 EOD 대원들의 작전 수행 지역은 육지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가다가 첫 번째에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또 가다가 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거 알았어? 예. 자, 준비. 시작. 이들의 수중 훈련의 주요 목적은 수영이 아닌 잠수. 수중의 작전 수행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훈련 내용 중 하나다. 잠수 장비 없이 숨을 오래 참으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어떤 그 불발탄을 두고 한번 들어가서 참을 수 있는 만큼의 식별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가는 자꾸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입수 훈련은 반복되고 똑바로 따라가. 강기야, 네가 똑바로 따라가라고. 공군이 사용하는 폭탄의 경우 공중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발사 지점은 육지와 수중을 넘나들고 있다. 수중에서 발견되는 공군 불발탄의 탐색 및 제거 역시 공군 EOD의 몫이다. 때문에 이들에게 수중 훈련은 필수다. 51초 숨을 참을 수 있는 안정, 호흡을 감과 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감. 잠수를 위한 완전 장비를 갖춘 공군 EOD 대원들. 본격적으로 수중에서의 폭탄 해체 작업 훈련을 시작한다. 해변가나 그런 강가에 불발탄 발견 시에 그 어민들의 그 안전과 또 우리 선박들이 오가는 선박들에 의한 그 안전성을 보장을 위해서 폭발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입수. 수중 불발탄은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는 어민이나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수중 불발탄 제거는 육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중에서 불발탄을 발견하면 수상에서 불발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표를 먼저 띄운다. 그리고 육지에서 마찬가지로 유관 식별 작업을 실시한다. 팀장이 불발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도 필수다. 이렇게 육안으로 식별이 끝나면 식별한 자료와 사진을 통해 대체 방식을 논의하게 된다. AM9 미사일로 현재 발사된 상태이며 장전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GCS 분류하고 퓨즈 분류해서 우리 요원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불발탄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AM9 미사일입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도 많이 사용했던 미사일. 폭발을 한다면 1,300개의 그 파편과 동시에 그 주위에 한 400피트 이상은 좀 대피를 해야 됩니다. 미사일 유도부를 시작으로 몸체와 날개 등 미사일을 분리한 후 육상으로 옮긴다.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일 경우 물속의 상태에 따라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대원들은 수중 훈련을 통해 물속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 아무래도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상보다 많이 어려운 게 많으니까 안전조치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의 공군 EOD 대원들이 10전투 비행단에 집결했다. 공군의 해상 사격 훈련장인 직도에서의 불발탄 제거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까지 계속되는 수중 불발탄 제거 작업. 수중 불발탄 처리 작업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 수중에서의 임무는 바다 상태에 따라 수행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에 따라 이들의 여정이 결정되는 셈이다. 엄청난 양의 물과 식량이 이들의 긴 여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폭발물과의 사투를 펼치기 위해 공군 EOD 대원들이 무인도로 향하고 있다. 바닷속 불발탄이라고 해서 그 살상력이 우식되는 것은 아니다. 동료 대원들과 함께하지만 폭발물 처리 작업만을 홀로 수행해야 하는 공군 EOD 대원들이 이번에는 거친 바닷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한다. 서해 군산 앞바다에 있는 작은 무인도인 직도. 우리 공군의 사격 훈련장이자 공군 EOD 대원들이 수중 임무를 수행할 목적지다. 20여 분간의 비행, 직도가 눈앞에 들어온다. 직도를 다시 찾은 대원들. 지난 임무 수행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불발탄을 이번엔 꼭 처리해야 한다. 마냥 새롭지요. 올 때마다 우리 요원들이 잘 제거를 해줘야 어민들이 또 안전하게 어업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또 주말을 이용해서 또 그 시간들을 배려해가지고 또 임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도 도착과 동시에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작업 준비를 시작한다. 요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부터 폭파 작업에 필요한 물품까지. 협곡이 많고 조류가 심한 서해에서의 수중 불발탄 처리 작업은 최정예 공군 EOD 요원에게 무엇보다 신중함을 요구한다. 얘들이 보통 15m, 10m 정도인데 맥시멈 하면 바다 여건 따라서 20m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갯벌이 많아 물이 막지 않은 서해에서의 작업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시야 확보하고 조류가 많이 문제시되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선 통제구역인 직도에 민간 어선이 출몰한 것이다. 사장님 나가세요. 발트리지 않아. 불법으로 좀 어업은 여기서 500m 내로 들어오면 안 돼. 이건 통제구역. 민간 어선이 사라진 후에야 대원들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거센 조류에 폭탄이 쓸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수중에서의 불발탄 탐색 지역은 육상에서보다 광범위하다. 내려주고 어디다? 거기다 저는 거. 반대편에다가 오케이. 또. 이게 또 파도가 많이 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때 밀려 올 수도 있고 이게 오랫동안 설계해가지고 또 식별하기도 곤란하니까 재확인을 하는 게 좋고. 2인 1조로 작업하는 육상에서와 달리 수중 작업은 5인 1조로 진행된다. 일단 주 목적은 여기 어민들 안전을 확보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세프치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중 탐사가 시작됐다. 산소통에 의존해서 하는 수중 탐색 작업은 1시간 이상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잔잔하던 수면과 달리 바닷속 조류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게다가 시야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 심한 조류로 자칫 방향을 잘못 잡거나 물살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EOD 대원들은 손목에 끈을 묶고 작업을 수행한다. 잠수 20여 분 만에 처음 눈에 띈 불발탄. 대원들의 신경이 집중되는 시간이다. 수신호로 탄 처리 방식을 논의하던 대원들. 식별 결과 실탄이 아닌 훈련용 탄으로 확인됐다. 위험성이 없는 훈련용 탄 처리는 잠시 미뤄두기로 한다. 여전히 물속에 잠자고 있는 실탄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불발탄을 찾기 위한 대원들의 탐색은 계속된다. 수중에서 불발탄 탐색이 진행되는 동안 또다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민간 어선이 작업 지점으로 접근해 온 것이다. 사장님, 우리 저 수중 폭파 있거든요. 1시간 정도 나가셔야 된다. 여기 지금 먹으러 들어가 있죠? 1시간 정도 바로 뺄게요. 얼마나 걸려요? 30분 안에 끝날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30분? 연락 안 되죠? 한 10분이나 있으면 나올 거예요. 원래는 여기 저 저업 통제 구역인데 여러 사람이 많죠. 변화무쌍한 수중 환경과 제한된 작업 시간으로 인해 불발탄 탐색 작업은 하루 4번에 그친다. 얼마나 지났을까? 탐색 중인 대원에게 불발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재빨리 탄의 종류와 상태를 확인하는 EOD 대원들. 물밖에 팀장과 상의할 탄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긴박한 상황에서 EOD 탐사 대원은 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마친다. 공군의 사격 훈련 당시 발생한 MK-82 불발탄. 살상 반경이 1km나 되는 위험한 탄이다. 부표를 띄워 보트 위 팀장에게 불발탄의 위치를 알린다. 이는 단순히 불발탄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수중에서 할 수 없는 발화 작업을 보트 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다. 육지에서는 전기식 도화선을 이용해 불발탄을 처리하지만 수중에서는 특수재질의 도폭선을 이용한다. 불발탄과의 거리, 대원들이 대피할 시간 등을 고려해
도화선의 길이와 발화 지점을 결정한다. 독복선입니다. 초당 8km를 8km 속도로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하고 수면에서 터지게 되면은 이게 물속을 통과해 가지고 폭탄을 터뜨립니다. 긴급히 불발탄을 처리할 폭약 설치가 진행된다. 언제 기상이 악화될지 모를 상황.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수중 작업을 진행할지 예측할 수 없다. 문제는 불발탄 처리가 늦어질수록 우리 어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원들의 마음이 바빠진다. 수중과 수상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폭파 작업. 대원들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착오가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 카운터 준비. 3, 2, 1, 0, 파이어. 스모크. 점화 후 대원들의 안전을 확인하며 이들도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1분 간격으로 송신해 주세요. 긴장되는 순간 잘 터졌습니다. 만세! 수중 작전도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기분 조심. 날 때리네. EOD 대원들과 폭발물과의 사투가 끝나고 서해 바다는 다시 평온한 밤을 맞이한다. 강원도 필승 사격장. 공군 EOD 대원들이 다시 모였다. 육중한 불발탄들을 내려놓는 대원들. CKU7은 18번으로 하고 요거는 15번으로 해서 6개인데 이게 몇 개야? 6개? 네. 그러면 2개씩 놓고 3개만 있으면 되거든. 15번. 확실히 쪼개져야 되는데. 이거 저기 합동 때 했습니다. 이거 몇 번 했어? 이거 해봤어. 그래서 합동 때 했습니다. 15번 정도면 돼. 15번 다 날라가 버려. 아유 알아. 해봤어. 걱정 몇 번 했어. 요거는 FLSC로 날릴 거고. 최근 대민지원 출동 시 발견한 불발탄을 합동 처리하는 날이다. 강원도 인근에서 발견되는 한국 전쟁 때 불발탄은 연간 10건 이상. 60년간 계속해온 작업이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모인 불발탄들은 분기별로 모아 공군의 사격 훈련장에서 합동으로 폭파 처리한다. 완벽한 처리를 위해 불발탄에 C4 플라스틱 폭약을 부착하는 대원들. 계곡에 가서 죽음보다 더한 공포 속에서 수행한 작업의 결과물들이다. 어떻게 보면 후련하고요. 잘 되면 또 기분도 좋고요. 다 이렇게 있을 필요 없고. 폭발물을 처리할 때는 혼자였지만 불발탄을 처리할 때는 동료들과 함께한다. 무선 폭발을 위한 회로 점검까지 최종 점검을 마치고 이제 발파만 남았다. 표정 정화서
완전 대피 후에 무선 발파기를 이용해서 기폭 처리. 2011년 마지막 패탄 처리가 시작된다. 다 돌리고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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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습득 면에서도 아주 좋고 경험도 많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예, 홀가분 하지. 오늘 같이 후배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같이 오늘 작업을 했는데 마무리가 깨끗이 잘 돼가지고 참 흐뭇합니다. 한국 전쟁이 남긴 상흔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테러범들의 폭탄 테러의 위협. 그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폭발물과 사투를 벌이는 공군 EOD. 대한민국 최강 공군 EOD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된다.